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일부 외국 기업에 한해 적용해온 공시대리인 제도를 코스닥 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공시대리인 제도의 확대 적용으로 기업의 공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공시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에 거주자 외화 예금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거주자 외화 예금은 676억 2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달러화 예금이 대폭 감소하면서 외화 예금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회사 LG가 권영수 LG U+ 부회장을 신임 최고 운영 책임자로 선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연의 주식회사 LG 부회장은 LG U+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두 주력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서로 자리를 맞교환하는 인사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주들이 기존에 예고된 동맹 휴업이나 심야 가격 할증 등의 단체 행동을 잠정 유보했습니다. 전국 편의점협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 수수료를 인하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 강경 노선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9% 빠진 2301.99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26% 빠진 825.71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SK하이닉스는 연일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 삼성전자는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는 0.97% 빠진 46,050원에 SK하이닉스는 89,3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신라제는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 73,300원에 장을 마칩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9,300원에 오늘장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남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적이었습니다. 자, 양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일단 기관 쪽의 수급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양 지수에 대해서는 지수를 끌어내리는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인데요. 월요일 저녁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은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아쉽게도 약보합 마감이에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와 중기 시장 제가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약보합 마감으로 장 초반엔 좀 상승 쪽으로 흘러갔지만 장 막판에는 좀 내림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분석 이론상 단기 고점 완성, 추가 반등은 미지수라고 정리합니다. 자, 일단 이론상은 단기 고점 좀 완성한 이후에 추가 반등에 대한 좀 미지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제 7월에 거의 이제 말로 다가가는 시점입니다. 자, 대표님 일단 앞으로 추세 하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안에 단기 반등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연
단기 반등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현재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단기 고점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제가 뒤에 그렇게 표현했죠. 추가 반등은 미지수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정적으로 추가 반등을 뭐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 조금 그래요. 뭐 한다는 얘기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화요일과 수요일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평택촌놈이 분석한 결과 단기 반등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크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의 분석은 그렇고요. 미지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언제든지 왜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제대로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탈출하지 못한 쪽에서는 뭐 인위적으로 지수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그러면 말해달라 이렇게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이 요청한다 그러면 저더러 점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저는 그건 못해요. 저는 분석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점은 못 칩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분석 이론상으로는 단기 고점은 완성됐어요. 오늘 고점이 단기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만 추가 반등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장담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인위적인 왜곡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안 나올지 그거는 저도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그래서 그거는 화요일과 수요일 장중 흐름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평택촌놈의 단기와 중기 코스피 전망입니다. 먼저 단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는 코스피 종가 기준 2300선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종가 기준입니다. 이후 열을 막론하고 종가 기준으로 2300선이 안 깨지고 버티면 그래 조금 더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2300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2315선이 넘어가면 정상적인 현물 매매를 하자. 2300선 위에 있으면 비중은 약간 축소하는 정도로 하자. 2300이 깨지면 급락 상황을 대비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2300 겨우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시장은 그렇고요. 중기 시장은 이제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코스피 2000선은 반드시 붕괴됩니다. 반드시. 거의 머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메이가 아닙니다. 머스트예요. 머스트. 반드시 붕괴돼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게 과연 뭐 올해 붕괴가 되든 내년에 되든 그거야 뭐 시간 문제는 있겠죠. 근데 반드시 붕괴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사실 방송에서 처음 한 거고요. 이미 다 전달했습니다. 4월 14일 부산 강연회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수는 대세 하락으로 간다. 그런데 지수의 앞자리 단위가 바뀔 것이다. 바보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앞자리가 2가 아니라 1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선 붕괴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6월 23일 광주 강연회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 2000선 분명히 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4월 14일 부산 강연회 때. 이때 제가 지수의 앞자리가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의 앞자리가 3자가 아니라 1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6월 23일 이때 광주 강연회 때 이 시점이었죠. 이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때 제가 2000선은 분명히 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깨진다고 얘기했어요. 저는요. 제가 강연할 때마다 녹화를 시켜놓기 때문에 이거를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 바꾸기를 못해요.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제가 강연한 내용을 녹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샌프라스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요 네오박스 구간. 요때, 4월 22일이었습니다. 5월 1주차부터 하락할 거다. 5월 1주차부터 분명히 하락한다. 반등고점 완성한다. 그런데 정말 5월 2일부터, 5월 1일이 휴일이었거든요. 단 하루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사실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감은 잡았을 겁니다. 평택촌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걸 알 겁니다. 제가 그래서 3, 4월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018년에는 파생을 하지 않으면 큰돈 벌 수 없다. 현물에서는 정말 잘해야지 약간 벌거나 아니면 대부분 손실을 본다. 그리고 3, 4월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택촌놈의 방주에 승선하자. 그 방주가 뭐냐? 바로 이 방송이에요. 서울경제TV 평택촌놈의 정석자. 이거 매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험관리하고 수익 추구를 도모하면서 주식투자 배우자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강연을 통해서 이미 다 전달했어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은 뭐 놀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2003 깨집니다. 여기서 다시 2600을 돌파해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뭐 확률로 친다면 1%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것밖에는 관심사가 없어요. 그걸 명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월 초에 대세하락이다. 그리고 3, 4월에 이거 어차피 비정상이다. 급락할 거다. 그리고 나서 6월에 정말 폭락했죠. 특히 6월 북미 정상회담 할 때 어땠습니까? 다들 또 광분했었잖아요. 다들. 한국의 리스크가 상실된다. 없어졌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뭐 통일이나 되는 듯.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저는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도 저 쉽게 안 바꿉니다. 저는 상황이 바뀌면은 수정은 해도요. 말장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아주 말장난 안 하고 말장난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굉장히 경멸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쉽게 말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10년, 20년 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틀리면 틀렸다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왜?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맞춥니까? 저는 항상 적중할 자신이 있으니까 틀릴 땐 틀렸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게 남자답고 전문가답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올해 시황은 제가 적중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서비스 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1, 2, 3가 있어요. 1, 2, 3. 첫 번째, 시장의 메커니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수는 어떻고, 업종은 어떻고, 테마는 어떻고, 종목은 어떻고, 각각 그 주식시장에 대한 속성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의 한 95%는 처음 주식 투자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몰라요. 일단 먼저 메커니즘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방송에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각종 팁을 많이 알려드리지 않아요. 총론적인 거, 강론적인 거. 이게 다 메커니즘이에요. 두 번째, 객관적인 로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야 될 만한 객관적인 거. 세 번째가 뭐냐, 주관적인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스포츠를 비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몸을 어떻게 푸는지, 체력 단련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일종의 그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로직이 뭐냐, 투수나 타자 같은 경우는 뭐 공격하는 거, 수비하는 거, 투수는 뭐 던지는 거, 아주 기초가 된 밸런스 잡는 거, 이거 다 알려주잖아요. 똑같이 알려줘요. 이거는요. 차별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 그 선수에게 맞는 거를 구사하잖아요. 뭐 투수가 되든 타자가 되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스포츠를 비하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월드컵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율을 잘하는 선수가 있고요. 또 막 또 돌파 잘하는 선수가 있고, 패스 잘하는 선수 있고, 다른 건 못하는데
찬스 왔을 때 또 기가 막히게 또 골 넣는 골제비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 틀려요, 이게. 기질이. 그래서 세 번째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만의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에 따라서 기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최소한 그 메커니즘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방송에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어쨌든 이 방송 계속 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위험관리를 우선 하세요. 그리고 욕심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앞으로 그 시장에 맞춰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시면서 다양한 시황 분석을 좀 도와드렸는데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양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이런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다 매도 나왔어요. 세 가지가 매도가 나왔는데 올라가는 일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30년째 이 투자 경력이 있고 19년째 주식 전문가라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하락하죠. 그래서 2300선 겨우 지지가 됐습니다. 장중에 이탈했다가 겨우 지지된 정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과 대형주 약세로 이제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급이 나빴고 대형주가 이제 약세였기 때문에 하락 전환했는데 그래도 21선은 돌파된 상태입니다.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떠냐? 금요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장중에 21선 돌파했다가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다행이죠. 이 검은색 20선을 돌파해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차피 저는 양쪽 다 추세 하락이라고 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뭐하고 비교해서 놀라냐? 미국하고 비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를 또 최근에 갱신했다 또 밀렸잖아요. 그리고 다우존스도 어쨌든 간에 반등이 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 나오냐? 아마 의구심이 날 겁니다. 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참고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한 지 한 2년 안 되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잘 몰라요. 한 5년 되면 이제 미국을 이제 추종하죠. 근데 한 10년 되면은 미국 시장을 참고할 때와 참고하지 말할 때를 구분을 하거든요. 지금 참고할 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차트를 우리가 적용할 때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차트를 적용하는데 비정상적일 때 차트 적용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처음 듣죠? 대부분 다 처음 들어요.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구한테 주식을 배운 적도 없고 누구 책을 본 적도 없고 강의 들은 적도 없어요. 100% 제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을 안 할지라도 저에게 배우는 모든 이런 주식 이론적인 거는 정말 여기서밖에는 알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2300선을 좀 겨우 유지한 상황입니다. 2300선을 또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지난 주에도 대표님이 함께 짚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수급과 대형주의 약세로 하락 전환이 됐고 21선 돌파 상태인 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오늘의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도 분석을 해드렸고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현대미포조선이 올라왔습니다. 840억 규모의 선박 수주 소식에 상승세 보였다라는 이슈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KCS가 올라왔습니다. 최저임금 수혜주로 꼽히면서 장중 상한가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현대미포조선이 올라왔습니다. 840억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이 들려온 상황인데요. 자, 이런 호조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장의 종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일봉상으로 윗거리가 좀 달린 채 마무리가 됐고요. 3.88% 상승한 83,000원에 장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지난주에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업종에 대해서 함께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장은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네, 보유자는 홀딩후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세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불현듯 오늘 계약 당사자가 만나서 계약했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 전부터 조율하고 협상하고 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뉴스로만 나왔을 뿐이지 이미 어느 정도 이 내용이 전 유출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지금 조선주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홀딩 좀 해서 반등 나오는 거 보고 그때 매도하시고요. 미보이자는 지금 뭐 지수로 보나 업황으로 보나 아직은 아니다. 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도 역시나 관망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하시죠. 다음 종목은요, KCS가 올라왔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장의 KCS 오늘의 종가는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5,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의 거래량도 좀 나오면서 상한가로 기록한 KCS인데요. 대표님, 주말 새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뉴스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이미 이슈가 됐었고 다 알던 내용이라서 그걸 핑계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이렇게 설명드렸고 미보유자는 관망해 줬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저임금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다 불만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냥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방송이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는데요. 저는 해법을 알고 있어요. 다만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한 뉴스들은 이전부터 적용이 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KCS는 보유자는 매도 후 다시 가격대 좀 다시 보시고 재매수 의견 드렸고요. 미보유자는 역시나 현재 부근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사항은 현대미포조선과 KCS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오일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할까요? GS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S-오일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꽤 컸었던 상황입니다. $70 초반대까지 급등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흐름인데요. 자, 최근에 정제 마진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5.94% 상승한 11만 6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장 그리고 전일장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표님, 일단 최근의 상승세로 10만 원대 초반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추세 상승은 조금 어렵지 않나.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천불 매매자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파생 매매자는 저도 내일이 좋을지 모레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주식 선물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가격대가 10만 원대에서부터 좀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좀 추가 상승 좀 길게 보실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상승 반등으로 좀 보시고 아직은 좀 추세적으로는 보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유자는 매도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그리고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신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확인할게요. 다음 관심 종목은 GS 리테일이 올라왔습니다. 자, 편의점주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 오늘장의 GS 리테일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이 GS 리테일 오늘장은 10% 넘게 밀리면서 34,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장 계속적으로 좀 전일장도 이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 편의점주 GS 리테일 꽤 많은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볼 때 보유자들은 지금까지 홀딩했다면 지금 던지는 건 좀 비합리적이죠.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등 나오면 매도하세요. 뭐 반등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미보유자는 그렇다고 매수하느냐? 아니에요. 더 기다리세요. 제가 볼 때는 신저가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신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단 없는 사람들은 굳이 지금 들어가지 말자. 있는 사람들은 행운을 기원한다. 왜? 이거를 뭐 추격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선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편의점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돼 갖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편의점에서 그 시급 주는 그 편의점주하고 시급을 받는 알바생이지 본사는 큰 지장 없잖아요, 지금. 같이 뭐 비용 분담한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소비자가 편의점 이용할 사람이 이용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사람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편의점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편의점은 이 본사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신저가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에도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은 잘 보셨다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GS 리테일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저희 쪽에 문자 접수해 주셨던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촌업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좋은 기회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 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882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CC를 매수가 34만 4천 원의 비중은 20%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KCC 오늘의 종가는 강보합 마감이고요. 32만 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최근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단기 접근은 굳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장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이분은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에서 그냥 매도하시고요. 한참 지나서 매수하세요. 언제? 내년에 하세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한다 그러면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단기로 한다 그러면 뭐 그거에 상관없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지금 뭐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 맞아요. 그리고 또 항상 단기 반등은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뭐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중장기로 하실 분들은 내년에 들어가시고요. 단기로 하실 분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과도하게 밀렸다 싶을 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2014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때 70만 원 돌파했다가 좀 계속 흘러내리는데
지금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오니까 그때 꼭 기억했다가 KCC는 반드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KCC는 좀 단기적 접근은 일단은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내년에 대한 부분 좀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추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드렸고요. 일단 본전, 상승 시에는 본전에 좀 처리하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880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현대 엘리베이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81,000원의 비중 30%. 평소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 엘리베이는요. 1.45% 빠지면서 81,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 최근에 대북 테마주로도 많이 좀 핫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 10% 매도 후에 감안하시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대북 관련주 이제 제가 전망을 굳이 해드린다 그러면 어떤 뉴스에 의해서 반짝 상승이 한 번씩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봄 같은 상황은 또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9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평양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진짜 바보입니다. 사실 1차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도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트럼프는 6.12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게 목적이었지 일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2차가 열린다고 칩시다. 그럼 또 싱가포르에서 하지 않는 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하지 않는 한 그럼 이번에는 상징적으로 북한이나 미국에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북한에 트럼프가 간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나중에 어떻게 행동할지도 몰라놓고 모르는데 거길 왜 갑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미국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장담합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미국 안 갑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한 10%, 많아야 20% 정도 이렇게 좀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걸 노리고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현대엘리베이터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이 방송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13만 원대 전후에서 뭐라 그랬죠? 주식 선물 매도 기회로 끝내주는 찬스다. 강력하게 한번 진입해봐라 얘기했어요. 저 밑에까지 흘러내렸었죠. 평가액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물만 하는 사람들, 초보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파생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엄청나게 평가액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방송 하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 종목 주식 선물 매도하세요. 이런 종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확률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100% 적중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적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잡아드렸고요. 수익은 10%에 대해서 목표가 설정하시고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대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6999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W게임즈 매수하셨고 59,000원의 비중 20% 매도 시점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강보한 마감이고요. 61,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W게임즈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 반등이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네, 이분은 사실 추격 매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밀리면 본전에 매도하고요. 아니면 플러스 10% 정도 매도한 다음에 또 밀리면 그때 재매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WGMC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 추격 매수로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 목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본전 또는 수익은 10%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은요. 끝자리 0510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제이준 코스메틱을 매수가 22,400원에 비중은 45%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제이준 코스메틱은 1% 넘게 밀리면서 2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2만원대를 그래도 좀 지켜간 상황인데 매수가가 2만원대 초반이에요. 손실권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평가되어 있고요. 반등할 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욕심내지 마시고 이 가격대 안에서 좀 대응하시라는 말씀인데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89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유유제약을 매수가 16,000원에 비중은 20% 전략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유유제약은 4% 넘게 올라오면서 14,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 반등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가 16,000원이에요. 대표님 손실권에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할까요? 이분은 뭐 그렇게 추격 매수 하신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늘리목 매수를 하신 건데 이제 손절 원칙을 안 지켰죠.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가 좋은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찰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유유제약에 대한 매수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본전 상승 시에는 본전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가격대 잘 맞춰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상담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150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인선 ENT를 매수가 7,000원에 비중은 50% 조언 궁금해 하십니다. 자, 오늘장의 인선 ENT 종가는요, 1% 가까이 올라오면서 7,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7,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 반등으로 수익으로 좀 돌아선 상황인데요.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잘 잡으셨어요. 운도 좋았고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잘 지켰고요. 본전, 그러니까 밀리면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올라가면 한 10% 정도만 짧게 끊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리면 재매수 하세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조언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인 투자자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개인들이 이렇게 해요. 조심스럽게 한 종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들어가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 20% 한 종목 들어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늘어나면서 100%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거의 다 중기 매매예요. 중장기 매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모르거든요. 올라갈 때는 중장기 매매하는 게 좋죠. 내려갈 때도 중장기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매도, 재매수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냐면은 일부 종목 같은 경우 길게 끌 종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성향을 갖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10종목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보세요. 10종목. 뭐 10%씩 10종목 들어간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처음부터 중기로 들어가는 건 2종목 정도가 딱 맞아요. 나머지 8개는 단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들어갔다가 밀리면 손절하고 올라가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데, 이거는 단기에 차익 실현하기 너무 억울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내가 주식 투자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개인들이 망가지는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조심스럽게 하나둘씩 매수하다가 나중에 종목수 많아지고 비중 100% 채워져요. 그리고 계속 끌고 가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럴듯하죠. 참 세상 쉬워 보이죠. 뭐 이렇게 쉬운 게 어딨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그걸 그대로 합니다. 내려갈 때는 칼같이 잘라줘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매도하는 게 너무 이게 뭐랄까요?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2개는 처음부터 중기로 가는 게 맞아요. 손절을 하든 수익이나 하든. 근데 나머지 8개는 기본적으로 단기로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지수가 급락한다든가 대세하락이라고 판단될 때 싹 정리할 수 있는 이 어떤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색하질 않아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처음 하셨다가 지금 이 지수까지 계속 끌려온 분들. 본인 얘기하는 것 같으죠? 대다수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인선 ENT에 대한 진단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수익은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렸으니까요. 하락 시에는 좀 본전에 손절 잡으시고 수익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끝자리 629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체리브로를 매수가 3,280원에 비중은 26%,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문자를 주셨어요. 자, 오늘 장의 체리브로는 강보합 마감이네요. 0.66% 상승하면서 3,0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체리브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 반등 이후에 좀 같은 자리인데 3,000원대입니다. 손실권이신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이분은 매수하시고 나서 대략 한 20% 평가손까지 버텼어요. 그러다 지금 살짝 반등 나오고 있는데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매매용으로는 좋아요. 근데 어차피 크게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체리브로에 대한 진단입니다. 일단 하락 시에는 본전, 상승 시에는 본전에 일단 잡으시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드리니까요. 가격대 잘 살펴보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579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리산업을 매수가 28,400원에 비중은 1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우리 산업은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31,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 강보합 마감으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대표님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보유해도 될까요? 네, 즉시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세요. 약간 늦게 잡으셨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수익 났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계속 보유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재 수익권에서 즉시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가격대 좀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3843님 보내신 문자고요. 평초님, 다원시스를 매수가 18,500원에 비중은 25%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다원시스 종가는요, 보합권 마감이고요. 13,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다원시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꽤 높은 상황인데요. 손절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분도 손절을 못해서 고생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세요.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얘기하죠. 손절은 워렌 버핏도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번져올 때까지 홀딩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한다. 그거는 시청자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위로해주면서 분위기 맞춰주려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망가지는 원인입니다. 손절한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손절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효율성 때문에 그렇고요. 2번째, 극단적인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10,000원짜리가 9,000원 오더라도 반등 나올 것 같으면 홀딩 하는데요. 6,000원, 7,000원까지 밀릴 것 같으면 던지는 게 낫죠. 그리고 다시 밑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 언젠가 다시 올라온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밀렸어요. 다시 6,000원까지 밀렸다고 쳐보세요. 언젠가 또 9,000원 오겠죠. 그 시간 낭비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합니까? 2번째, 어떤 기업이든 여러 가지 어떤 악재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순서가 있어요. 우량주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요즘이야
급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퇴마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고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결국 선물합니다. 왜? 선물은 보세요. 호재가 있습니까? 악재가 있습니까? 뭐 가치평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수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현물에서 파생으로 넘어가는데 선물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종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멀쩡한 종목이 갑자기 유상증자 악재 나오면서 그냥 급락해버리잖아요. 오 하다가 손 다 놓쳐요. 작년에 인터프렉스 그러지 않았습니까? 7만원대 주식이 얼마까지 받았어요? 2만원 그냥 깨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이상한 공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고평가니 저평가니 따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손절하는 습관은 꼭 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다원시스 우리 산업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이 다음 상담을 해드렸던 다원시스에 대한 부분은 손절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일단 손절 라인을 지키신 게 참 꽤 손실폭을 넓힌 상황입니다.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21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매수가 6만 원의 비중은 60%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한국가스공사는요 3% 가까이 내리면서 59,5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좀 빠지면서 6만 원대가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대표님 비중도 크십니다.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일단 번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을 하신 다음에 재매수하세요. 이분은 질문 내용을 보면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이 아니에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그러면 상당히 늦은 거죠. 제가 공공재 개념의 주식은 뭐라 그랬죠? 지수가 나쁠 때 오히려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최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1월 하순에 고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지수가? 그러면 그 이후에 이때 들어가도 충분했거든요. 너무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한국가스공사는 전기가스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통신업종, 전기가스 업종은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그래서 놀랐지 않습니까?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무너지는데. 제 말대로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작년에 얘기했습니까? 작년에 장 좋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전기가스 업종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돈이 순서가 들어오질 않는다. 근데 반대로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간다 그랬는데 어때요?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 메커니즘이에요. 경험이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업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비 투자자 혹은 20대 초보자에게 제가 그 얘기 꼭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3살 때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0살 때까지 약 8년 동안 소액으로 그냥 적당히 매매하면서 계속 공부했어요. 그 8년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거예요. 20대 때 무슨 뭐 돈 욕심이 얼마나 있겠어요. 끊임없이 저는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그때는 안 해요. 빨라야 30대 후반, 늦으면 50대 후반에 그때 처음 해요. 그러니까 자 아직까지 돈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다가 이게 잘못 배워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 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예비 투자자나 이제 시작한 20대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멋대로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긴 시간을 두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30년째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얘기 꼭 해주세요. 너가 언젠가 주식 투자한다면 반드시 평택촌놈한테 배워라. 부모로서 정말 기가 막힌 조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젠가는 하게 돼요.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배운다면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 대박이 터진다 이런 무책임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배우면 쉽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에게 꼭 평택촌놈에게 주식을 배우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38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매수하셨고요. 2,830원의 비중은 4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인터파크 홀딩스는 보합권 마감이고요. 2,6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인터파크 홀딩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대표님 어떤 진단 도와주실까요? 지금은 짧게 끊어가세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모멘텀이 없어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실적 관련된 것도 있긴 한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계속 노려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단기 매매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지금은 단기 접근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까지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월요일장이었는데요. 월요일장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호 연구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